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거 할 거예요. 세뱃돈 받을 나이는 맞아요? 근데? 세뱃돈 줄 나이야? 받을 나이야? 뭐야? 그리고 제가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세뱃돈 때문에 되게 설날이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지?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다가 거기다가 막 내가 살 품목들을 가격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막 적고 막 플랜을 짜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진 않았다.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신이 인간을 봤을 때 가장 멍청해 보이는 순간이 뭘까요? 인간이 계획을 짤 때. 그렇게 막 나는 수도 없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이게 제한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합리적인 쇼핑을 하고 싶어서. 오늘은 가격대별로 한번 세뱃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10만원대, 20만원대, 그리고 30만원대, 40만원대. 새로운 아이템을, 막 신선한 아이템을, 트렌디한 아이템을,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아이템을 추천한다 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샀을 때 오래 입더라, 이런 아이템들을 추천드릴 거거든요. 엑기스, 그러니까 근 3개월간 추천했던 아이템들을 정리해서 엑기스만, 정말 좋았던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추천해주는 컨텐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원, 20만원대의 세뱃돈을 정말 소중하게 쓴다면 저는 몇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테디인데 트렌디 아다리가 맞는 제품들, 그러니까 너무 트렌디한 제품 사도 괜찮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데 약간 힙스러운 것들, 너무 스테디한 제품은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5년 전이었으면은 민무늬 솔리드 니트를 추천드렸겠지만 요즘에는 워싱이 들어간 제품, 아니 뭐 그래픽이 좀 컬러가 독특한 제품 입어보시는 거 어떤데? 기본템이라 그래서 그냥 민무늬 집업 후디, 민무늬 후디, 민무늬 맨투맨 니트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저는 좀 오히려 더 아깝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인 건 맞지만 옷을 좋아하다 보면 그런 너무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안 입게 되거든요. 저도 데님 자켓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런 것들을 뭐 빠져가지고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입어봐서 내 스타일에 맞는 거, 내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내 평상시 바이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는 이런 제품이다 를 느껴서. 기본이 아니잖아. 저는 기본처럼 입어요. 그러니까 기본 청자켓을 안 입어. 나한테는 이게 기본이야. 그게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아이템은 추천하지 않되, 그렇다고 그래픽이 과하거나 디자인이 센 제품도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10만원, 20만원 세뱃돈 받아서 구매할 건데 한 번 입고 한 두세 번 입고 질려가지고 못 입는 옷들은 추천드리기 좀 애매하다. 그리고 이 영혼의 끌림이 있어야 돼. 입자마다 필이 와야 돼. 내가 입고 가격 때문에 망설인다?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입고 이 가격? 괜찮은데? 오히려 이 가격이 착해 보인다? 개꿀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아이템들만 모아서 10만원, 20만원 받은 사람들이 소비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데일리로 활용 가능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능성 제품을 구매할 때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기엔 살짝 애매한 가격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볼까요? 프릭스스토어. 이거 내 컨텐츠에서 몇 번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많이 입거든요. 이번 주에만 한 3번 입었던 것 같아. 근데 추워. 되게 얇아요. 이게 내 피까지 있는데 지금 17만 5천원이거든요. 배송료 3만원 붙으면 20만원인데 일본 갔을 때 프릭스토어 매장 가가지고 구매를 하면 이것보단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요즘에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런 밀리터리 아우터인데 이게 옛날처럼 올리브, 카키, 베이지 이런 컬러들보다는 차콜, 워싱이 세게 들어간 블랙, 세련된 밀리터리의 트렌드가 오고 있다라고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가성비로 이만하면 됐다, 너무 짜치지도 않고 너무 고가로 만듦새까지 다 신경 써서 나오지 않았는데 입었을 때 간지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사가지고 입고 있어요. 배송이 한 2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사이즈 팁은 한 사이즈 낮게 가도 크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거 한 사이즈 낮춰서 갔거든요. 라지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X라지 사이즈를 입으니까 엄청 커요. 그리고 부한 느낌이 있어. 이 안에 라이너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야. 결합된 제품인데요. 뭐 떼서 입을 수도 있는데요. 보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단점이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내가 산책할 때 놀이터에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한파인데 밤 9시, 10시에 놀이터에서 후드티
티 하나 입고 서로 꽁냥꽁냥 하고 있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추위를 많이 안 탔던 것 같아.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젊음의 패기, 그런 것들로 별로 추위를 안 탔던 것 같거든요. 따뜻하진 않습니다. 따뜻하진 않지만 저는 이 안에 크다 보니까 청자켓을 입고 있는다던가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다던가 그렇게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지금 시기에 입으니까 영하 5도까지는 꽤나 버틸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는 벗고 입으면 되고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지, 너무 과하지도 않지, 트렌드 아다리도 맞는데 스테디지. 그래서 제가 10만원 20만원 정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시기에 꼭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다. 그것도 있어. 이얼지오고에서 제가 그러니까 저런 느낌의 제품이 있는 게, 이얼지오고에서 구매했던 야상 비싸기는 해. 근데 저런 것들을 나는 좀 퀄리티까지 챙겨서 끝까지 괜찮은 제품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얼지오고에서 저런 감성의 제품을 구매하려면은 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야. 만듦새도 훨씬 좋고 무조건 더 좋은 제품인 건 맞는데, 제가 이거 두 개 다 입어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거면 좀 더 러프하게 입겠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어제 입었던 옷 입기 싫고 룩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가는 거고요. 내 스타일이 정착이 됐어, 나 밀리터리 아우터 이거 평생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니즈에 따라서 쇼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상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천했던 아이템이 이 더레스큐 플리스 프로버. 파타고니아 신칠라 가격이 내려왔다면 무조건 그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막 리셀이 많이 붙고 막 애매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 신칠라 제품들이 총장이 길어서 사람들이 애매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바지를 해서 많이 입어. 그런 것들이 다 교정되어서 한국인에게 맞는 체형으로 그나마 이제 컬러 배색 좋고 느낌이 괜찮은 거 추천드린다 라고 하면은 이 더레스큐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요, 배색도 좋고 만듦새도 나쁘지 않다. 신칠라보다 만듦새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신칠라보다 괜찮으니까 그런 점은 좀 이제 감수하고 입으시면 된다. 그렇다고 막 만듦새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브릭스스토어 M65도 이만하면 됐고요. 더레스큐 플리스 프로버도 이만하면 됐어요. 아니면은 조셉 고반, 이것도 비브람 썼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 올라가는 거면은 휘뚜루마뚜루. 지금은 안 신고 있는데 오늘 신었어. 내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다 보니까 지금은 갈아입었는데 오늘도 신고 출근을 했다. 그냥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막 신고 막 더러워져도 크게 부담감이 없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잘 묻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살만한 아이템은 저는 이런 모카신 디테일, 뷰티브로 이렇게 싹 들어간 아이템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가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 꽂혀있다, 나 평생 신을 거다 그러면 더 고가의 아이템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만원 20만원대에 가장 현명하게 잘 샀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뭐 이런 아이템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류보다는 액세서리에 꽂힐 수가 있단 말이야. 액세서리는 하나 사면은 진짜 평생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산 선글라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레이벤 데디오, 쓰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데디오를 왜 샀냐면은 선글라스를 썼을 때 그 특유의 멋부린 듯한 느낌이 강하잖아. 그게 100%라고 한다면 이 데디오는 한 70% 정도 됩니다. 선글라스를 썼을 때 기능적으로 썼다? 약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멋을 과하게 부렸다라기보다는 캠핑할 때 툭, 오토바이 탈 때 툭, 자외선이 셀 때 툭, 그냥 툭툭 쓰는 듯한 느낌이에요. 레이벤 웨이페어러 제품도 있잖아. 이것도 있어요. 제가 좀 멋부린 느낌이 나. 각져 있고 탁 얻는 느낌이라. 근데 얘는 둥글둥글 그냥 뭔가 오클리 아이 자켓, 리덕스 아이 자켓이 너무 스포티하잖아. 예쁘긴 한데 진짜 정말 스포티하고 어떻게 보면 기계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동양인한테. 콧대가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광대에 눌리는, 웃을 때마다 이 안경이 올라가는 그런 악마의 안경으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바뀐 느낌이 레이벤 데드오예요. 이것도 지금까지 밖에 다니면서 쓰고 있는 사람들 한 7, 8명 정도 본 것 같고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쓰고요. 그 제가 봤던 7, 8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멋있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진짜 데일리로 많이 쓰는 선글라스고, 지금 선글라스 쓰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2개밖에 안 써요. 오클리 아이 자켓, 그 다음에 이 레이벤 데드오. 오클리 아이 자켓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그나마 덜 갈리는 데디오 강추드립니다. 선글라스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평상시에 모자
모자를 쓸 때 그 위에 걸친다거나 이렇게 또 패션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레이벤 근본이잖아. 10만원씩 20만원대에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이거 쓰면 구찌, 샤넬 이런 명품 선글라스 생각이 안 나. 진짜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14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비교는 해보시고 최저가로 구매는 하시되 가품에 의심이 없는 곳을 잘 골라서 구매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카시오 시계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계에 빠져가지고 작년부터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고 막 구매하고 있는데, 카시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시계 있잖아. 내 학창시절 때 유행했던 시계인데 지금 애들도 차 그런 브랜드예요. 진짜 평생 착용하는 브랜드거든요. 좀 쿨한 맛이 있고 이 가격대에 전자시계로 이제 뭐 약간 혁신을 일으킨 브랜드고 계산기로부터 출발한 브랜드여가지고 이런 뭐 재미있는 디자인, 뭐 다마고치 같은 디자인도 많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잖아. 이거는 진짜 아이코닉이지. 근데 이게 너무 퍼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이에요. 아나디지라 그래가지고 아날로그 디지털이라고 해가지고 뭐 짬뽕되어 있는 시계들이 좀 있거든요. 이 시티즌이나 카시오에 좀 있는데, 시티즌도 좋고요. 이 카시오 딱 이 제품도 이 가격대에 너무 좋은 선택지이지 않나? 쿨해 보이잖아. 저도 롤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자주 착용하지 않는 게 이게 너무 롤렉스만 보여. 익스플로러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제 건 또 콤비거든요. 금이랑 은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얘만 보여가지고 내가 제일 경계하는 거, 허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제가 싫어해요. 뭐 그런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건 더더욱 싫어하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싫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나 손석희님이나 롤렉스나 파텍 필립 더 고가의 럭셔리 시계를 살 수 있는데 카시오를 찾는 이유가 있거든. 이게 그 특유의 쿨함과 기능적으로 절대 뒤지지도 않고 최고입니다. 요거 무조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격을 놓고 간다면은 야 비싸긴 하네. 이거 잘 구매하면 2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었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티즌 아나지지 템포입니다. 시인성은 굉장히 안 좋아. 딱 봐서 몇 시인지 몰라. 그냥 디자인으로 차는 거거든요. 실버도 있어요. 프레디 페리 협업하고 빔즈 협업하고 해가지고 막 하입이 되고 있는 제품인데 정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고 구매하세요. 20만원대에도 판매를 하거든요. 이건 사지마.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개별로더라. 금통이나 요거. 근데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금색인데 생각보다 싼마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싼마이 느낌이 있어. 근데 그 맛으로 차는 거야. 러프한 느낌. 이런 제품으로 하나 사면은 평생 끼지. 제가 시계가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시계를 더 영입하더라도 얘를 버릴 생각은 없어. 이 감성이 있거든요. 내 시계 라인업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이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뭐 더 많은 시계가 들어오더라도 오래 착용할,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평생 가지고 갈 시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20만원 세뱃돈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첫 시계는 또 애착이 생겨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사면은 나중에 너가 고가의 시계로 가서 막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더 땡길 거야. 이게 더 애착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쯤 지금 세뱃돈 받으면은 이런 시기에 시계를 하나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설날에 용돈이 좀 풀리니까 브랜드에서 소비를 일으키려고 세일을 많이 하는데 이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뭐 인세인 게러지 제가 아는 브랜드도 세일을 해요. 근데 한 번 더 고민하고 구매를 하시라는 거야. 그냥 막 세일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후회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3, 40만원대 제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세뱃돈 받았어. 3, 40만원이야. 이걸로 존나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어. 10만원 정도는 상하이에 투자하고 20만원 정도는 봄 아우터 하나 사고요. 나머지 10만원은 이걸로 뭐 살까? 이너티, 반팔티 조금 더 몇 개 살까? 이러면서 딱 계획을 세우잖아.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세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감이 된다면은 받아들이시고 안 된다면은 배척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3, 40만원대에서 피해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쇼핑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애매한 명품템을 사는 것, 애매한 명품 입문템을 사는 것, 저는 이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이 합리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구간입니다. 돈값을 하는가. 그러니까 3, 40만원을 오로지 한 가지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에는 돈값을 하는지 무조건 봐야 되고요. 로고만 드러나는 아이템은 완전 비추해요. 그러니까 로고만. 이게 그래픽이랑 같이 아트웍으로 어우러져가지고 디자인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로고만 들어간 명품 티셔츠,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들 저는 완전 비추. 다시 한번 또 구매하기 전에 되뇌이세요. 돈을 써야 되는 품목인가? 분명
분명히 돈을 써야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데님이라거나 가방이라거나 지갑이라거나 어차피 싸게 사고 가성비로 사도 나중에 끌리는 더 위급으로 가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 남자라면 욕심이 생기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품목인가를 따져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원단 부자재 마감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브랜드 일장템에 소비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LVC. LVC 같은 프리미엄 데님류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뻔하죠? 웨어하우스 풀카운트 다 오케이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데님은 LVC. LVC는 그냥 계속 입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라인은 가장 좀 보편적인 연도별로 핏이 다르잖아. 501이 최초의 청바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제품이긴 하나 제품마다 좀 약간 핏이 달라. 그래서 제가 501을 좋아하는 이유는 501이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짧거나 하체가 두꺼운 사람들한테 그리 어울리는 핏은 아닌데 연도별 501 중에 가장 넉넉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50501입니다. 레귤러 스트레이트 느낌이랄까? 4750은 좀 슬림하게 빠지고요. 저는 데님은 끝까지 가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고가의 아이템은 한 번은 맛 봐야 돼. 옷을 좋아한다면은 30-40만 원대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 데님류를 맛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달라요. 그 애착도 다르고요. 오래 입었을 때 나오는 페이딩도 다르고요. 자신감도 달라. 그래서 저는 30-40만 원 받아가지고 세뱃돈 받아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데님류 추천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 신발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10만원대 미만의 신발을 한 4-5개 세팅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끝은 좀 더 고가의 아이템을 하나씩 드려. 그리고 중요한 날만 그것만 신다가 또 하나 또 그 돈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 20-30만원대 신발 하나 드려. 그거 자주 신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발장 내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한 7-80% 정도가 10만원대 미만의 신발들이었고요. 20-30%대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신발이었어요. 그런 신발은 잘 구매해야 돼. 확실한 리뷰가 있는 신발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묻고 그냥 전투용으로 막 신어도 괜찮고 그런 제품을 하나 추천을 해준다면 저는 요거 그라더스 첼시 부츠. 호주식 부시워킹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업화라고 하는데 방수도 되고요. 착용감도 너무 좋고요. 신고 벗기에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하이로 목으로 올라오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코디 범용성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고 얘는 오팀장 픽이에요. 오팀장이 정말 이거 국밥처럼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신고 있거든. 아직도 너무 좋대. 질리지 않는데 딱 이런 제품 추천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고요. 다음은 해밀턴 카키필드. 이제 시계를 하나 추천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저는 밀리터리 워치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데 밀리터리 워치 중에서 가격대도 접근하기 괜찮고 평생 착용할 시계 하나만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10중 8구 해밀턴 카키필드일 거예요. 뭔가 정답지 같은 시계야. 그래서 막 빈티지 워치도 많고 이거보다 더 고가의 밀리터리 워치도 많지만 가격 생각했을 때 가장 좀 합리적이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 나 시계 잘 모르겠는데요. 저 꾸꾸꾸 스타일로 잘 안 입고요. 남자다운 워크웨어나 밀리터리 좀 꾸안꾸 스타일을 즐겨 입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무조건 야 너 닥치고 그러면 해밀턴 카키필드 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정말 괜찮은 시계다. 제 주변에도 이 해밀턴 카키필드 시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40만원대에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저는 시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애플워치도 그렇고 기능성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지 이런 아날로그적인 시계들이. 근데 감성이 액세서리 영역이거든요. 지금 시기에 세뱃돈 받아가지고 하나 사두면은 여름 겨울 계절도 안 타. 얘는 그냥 계속 자는 거야. 활용도 최고다. 추천드리고요. 나 꾸안꾸 스타일 좀 별로. 나 그래도 깔롱 부리고 싶어요. 나 비즈니스맨이야. 나 이거 비즈니스 웨어로 입고 싶어. 나 오피스룩을 평상시에 자주 입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성비 시계를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티소 PRX 35mm 추천드립니다. 요즘엔 시계를 좀 작게 차는 추세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해밀턴 카키필드도 티소도 40만원대인데 이게 무슨 가성비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계 씬에서는 적당한 가격대의 시계 2개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거야.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 나한테 스타일이 맞는 걸로 가시면 되고요. 이게 파워매틱도 있거든요. 파워매틱으로 가면 여기가 좀 약간 오돌토돌 입체적으로 다이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8-90만원대. 여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이 제가 구매했던 제품인데 착용해보고 있어요. 요새 사진상으로 봤을 때보다 광택감이 조금 있다 정도고 이 정도 디자인으로 나온 시계 중에 완성도, 미감 다 따졌을 때, 기능성 다 따졌을 때, 브랜드 밸류 다 따졌을 때 정말 괜찮은 시계는 티소.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에서 쇼핑하는 게 난 좀
좀 무서운 것 같아. 이제 정가 이하의 제품으로 싹 보면서 그냥 이제 구매해버리는 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장바구니에서 그래도 24시간, 저는 최소 48시간 숙성을 시키거든요. 숙성을 시키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충동 구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숙성해보면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다면 구매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뱃돈으로 3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식을 6년 동안 했는데 이제 수익률이 25%를 넘어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세뱃돈 받으면 주식하는 거 존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만약에 내가 30만 원 받았어? 옷 20만 원 사고 10만 원 주식해. 지금 시기가 주식하기 좋은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뚝심 있게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올라왔으면 그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안전한 주에다가 베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확천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쉽게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내가 그 종목에 대한 스터디하고 들어가서 내가 자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그 막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 뭐한다 이 실적 안 좋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 실적 안 좋으면 오히려 더 들어가고. 그 세뱃돈으로 주식하는 거 존나 지니어스한 방법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나에게 세뱃돈을 주는 그 계획을 하시는 거야. 꺼낼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잊어버리셔야 돼. 그 넣고 잊어버리시는 거 너무 좋아요. 백팩 추천드려요. 해주엠. 오케이, 백팩 한번 갑시다. 백팩은 이거는 진짜 불변인 게, 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스트팩 잔스포츠가 이게 국밥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자주 맸던 건 나스페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름 비주류 많이 매긴 했지만 잔스포츠 이스트팩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노스페이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멜 수 있는 가방이랄까? 잔스포츠 이스트팩 같은 것들은 학생 가방 이미지가 강해서, 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학생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노스페이스는 그냥 30대 사람들도 매거든요. 그레고리, 노스페이스 이런 가방들. 그래서 뭐 하나 산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나쁘지 않지 않을까? 빅샷은 뭐 진짜 꾸준템이지, 꾸준템. 엔드원더 백팩 이뻐요. 근데 저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난 리뷰를 하는 사람이잖아. 엔드원더 백팩 예쁘지, 실용성이 있냐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학생이다? 이거 어떻게 들어? 물건이 들어가면 그대로 이제 튀어나오는데 책 넣을 거잖아. 막 이렇게 각져 있는 그런 거 넣으면은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간지럼에는 짐이 많지 않은, 좀 아웃도어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들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봐가지고 요거는 좀 비추드리고 싶긴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세뱃돈 이렇게 받으면 사실 막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중요한 거는 세뱃돈은 알뜰하게 써라. 왜냐면 그 세뱃돈 받을 수 있는 날이 많이 안 남았어. 그리고 경기도 안 좋아서 아마 세뱃돈 많이 안 줄 거야. 받는 거 잘 활용해가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걸로 하나 제대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야.